지난 몇 년간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생존 위기를 겪었고 금융 부담, 기후 위기, 강력 범죄 증가와 저출산 등 복잡한 사회 문제가 더해지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마약 범죄가 검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30년 이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인구 감소는 한 시각 한 시각이 소멸되고 있다.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란 면에서는 좀 더 과감함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통해 살펴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던 5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을 목표로 정부 출범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복합 예술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배치,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청와대를 개방을 함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위가 어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가깝게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방역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 각국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0명대를 넘겼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당시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4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펼쳤던 만큼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따랐는데요.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 보전금이 포함된 약 29조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감해주는 그런 손실 보전을 하고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소상공인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대출을 전환하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서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6월은 가뭄 확산과 산불 등 각종 재해와 재난이 겹친 시기였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시키며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복지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발굴을 해서 이 복지 이 수급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등록지에 사시지 않고 복지 수급도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9월 29일 사회급여보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기가구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될 때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들이 그 위기가구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이제 곧 시행될 사회급여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어떤 위기가구를 발견을 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신고 의무가 부여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좀 더 적시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정부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응을 강조한 건데요. 일단 2022년 9월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마약류의 대규모 유통, 그다음에 제조에 관련된 범죄들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포함을 시켰고요. 2022년 10월 13일에는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에서 권역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이고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2.5배 늘린 60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 공급 사범은 초범도 구속하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연말 연초엔 다사다난하다고 하지만 2022년은 특히 더 그랬는데요. 거리두기 없는 헬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며 발생한 참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7차 재유행을 공식화했고 한국은행은 6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나라 밖 사정도 어지럽긴 마찬가지였는데요.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는 대지진으로 인해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합계 출산율 0.7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는데요. 70년대 그 가족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그 출산 억제 정책을 계속 시행하다가 이제 그것이 뒤늦게 그 잘못된 정책인 거를 정부가 시인한 게 90년대거든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지금 이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작년에 0.73, 즉 2명의 부모가 1명도 안 낳는 그런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0.7 밑으로 내려간다고 지금 이제 예측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말은 한 두세 대 지나면은 지금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거의 인구가 소멸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첫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돌봄 육아, 일 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새로 도입된 부모급여. 내년부터 월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출산휴가에서 뭐 육아휴직으로 바로 넘어가게 만드는 이제 뭐 그런 정책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꽤 의미 있게 작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로 다음 날에는 지역 소아 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주축인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수입이 계속 줄어 동네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폐과를 선언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던 4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고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5월에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있었는데요. 무려 3년 4개월 만에 온전한 일상을 찾게 됐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차 발사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성공하며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가 됐는데요.
특히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영 등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 중인데요. 정부는 누리호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4차 발사에는 더욱 고도화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다양한 국가 정책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영화 살해, 유기 사건들의 잇따른 발생으로 유령 영화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만나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국지성 호우,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해 매년 인명피해와 함께 국민의 재산에 손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4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신속 추진을 지시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 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도 출범했는데요. 1차 대응 기관인 지자체와 소방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며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국가 홍수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6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을 기록한 가운데 2024년도 저출산 극복 예산 15조 4천억 원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모로코와 리비아에서는 지진과 대홍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던 첫날, 우리나라 교육 현장엔 새바람이 불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교권보호 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고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교권 보호 방안이 마련된 건데요. 이 정부의 이 교권 종합 방안에 교원 배상 책임 보험 부분을 훨씬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그 표준안을 제시를 해서 교육청이 이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만간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그 교원들의 그 교권 침해 부분에 소송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원 치유 지원센터나 또 심리 치유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전화상 민원으로 많이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에 시달립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그 학교에 녹음기 설치하는 부분을 통해서 교원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절되는 그런 그 제도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 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국민 96.3%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머그샷 공개법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점차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그 근저에는 그 의사들의 배출 자체가 한 20년간 굉장히 부족했고, 그 결과 지금 수년 전부터 각 분야마다 의사 부족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은 그런 것의 어떤 그 결과적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전문 분야 간의 불균형, 이런 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증원 자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균형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전체적인 의사 총량의 증원, 또 이를 위한 의대 정원의 증원, 이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과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찬반 투표와 궐기 대회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는 등 혼란이 없도록 적극 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국 의사총궐기대회가 벌어진 12월 17일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집회에 맞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85.6%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변화와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달려온 정부.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교육과 의료 인력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아픈 곳, 힘든 곳을 고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에 용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